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최근 맨유의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선수가 바로 더리우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아모린 감독이 사용하고 있는 3백에 더리우트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는 요로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 보니까 더리우트가 나왔는데, 더리우트, 맥과이어, 마즈라위 이 3백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왼쪽 센터백으로 나온 더리우트가 3백에서 왼쪽 라인에 맞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특히나 3백을 쓸 때 이 아모린 감독이 축구는 오른쪽과 왼쪽 센터백 자리에 전진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왼쪽 센터백에 배치가 되었던 것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도 기본적으로는 과감하게 올라가서 미드필더 싸움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아모린 감독이 공격을 할 때 왼쪽과 오른쪽 윙백이 높게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두 명의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전진을 하거든요, 과감하게.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미드필더 라인에 나올 때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가르나초, 지르크지, 호일룬이 3톱을 설 때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우가르테가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같은 선수들이 한 칸 올라가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가는 이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아모린 감독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중용을 했던 건데, 이 자리에 더리우트가 들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더리우트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처럼 전진 능력이 탁월한 그런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더리우트도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올라갔을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같은 기동력을 보여주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우가르테와 카세미루가 미드필더 라인에 지난 경기 배치가 되었었는데, 카세미루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과감하게 올라가서 공격을 도와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카세미루가 레알 마드리드 시절 때부터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공격 가담을 잘해주는 선수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드필더 라인을 올렸을 때 더리우트가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을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인 거죠. 더리우트가 올라갔을 때 맥과이어와 더리우트가 3백에 두 명의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맥과이어가 더리우트가 올라왔을 때 이 뒷공간을 커버해줘야 되는데, 이 공간을 커버하는 스피드가 기본적으로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과이어도 불안해지고, 더리우트도 이렇게 올라왔다면 순간적으로 맨유가 공격 숫자를 늘려서 공격을 하다가 상대가 역습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더리우트가 올라가 있을 때 측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때 더리우트가 과감하게 달려들면서 올라갔다면 과감한 움직임을 통해서 여기서 끊어내야 뒤로 패스가 흐르지 않게 되죠. 그런데 더리우트가 여기서 과감한 압박, 공격적인 압박을 하는 선수가 아니니까, 여기서 순간적으로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올라가만 있고 뒤에 공간은 내주는 상태고, 더리우트가 압박을 제대로 안 하니까 볼을 받는 선수는 편안하게 더리우트를 앞에 두고 볼을 소유하다가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건네주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콤파니 감독이 분명히 바이에른 뮌헨에서 지난 시즌에 가장 잘했던 센터백은 전반기엔 더리우트가 못했지만 후반기에는 다이어와 더리우트 조합이 투엘 감독이 수비 라인을 내렸기 때문에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콤파니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더리우트를 과감하게 내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더리우트는 이렇게 달려드는 압박, 올라가서 공격적인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콤파니 감독의 공격적인 축구에 안 맞는다 라는 판단하에 맨유로 내보낸 건데, 이번 시즌 맨유가 테나 감독 이후에 아모린 감독을 선임하면서 아모린 감독은 공격적인 수비를 좋아하니까 더리우트가 안 맞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카세미로와 우가르테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맨유는 공격 지역으로 올라가 있죠. 그렇다면 뒤에 있는 수비 라인도 과감하게 올라와서 이 공간을 좁혀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나 왼쪽과 오른쪽에 있었던 마즈라위와 더리우트, 이 두 명의 선수는 맥과이어를 최후방에 두고 과감하게 올라와 상대를 눌러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여기가 이제 더리우트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뒤로 빠지는 선수에게 일단 패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패스가 들어갈 때 더리우트가 과감하게 올라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민첩함, 스피드 이런 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측면 지역으로 패스가 넘어갔는데 이때 더리우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빠르게 달려들지 않아서 볼을 잡는 선수가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나왔는데 압박을 받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만약에 수비수가 올라왔다면 이미 이 공간으로 달려나와서 중앙에 있던 선수가 측면으로 달려나갈 때 이 공간을 이미 없앴어야 되죠.
그런데 요 전 장면을 보면 아까도 뛰어 들어가는 선수가 요 가운데에서 이 측면으로 뛰어가는데 더리우트가 뒤에서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으로 빠지는 선수에게 패스가 전달이 됐을 때 편안하게 볼을 잡아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리우트도 일단은 과감하게 올라오지 않은 것에 더해서 뒤늦게 다가가려고 하니까 다가가는 게 되게 애매해진 거죠. 다가가면 이 볼을 받은 선수가 뒷공간으로 패스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안 다가가면 안 다가가는 대로 볼을 끌고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위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을 가진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편안하게 패스를 건네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전히 더리우트는 어정쩡하게 올라오니까 올라온 자리에 공간은 나고 달려들진 않아서 볼을 가졌던 상대편 공격수가 편안하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죠. 이 장면도 볼게요. 이 장면도 이제 아까 측면으로 빠졌던 선수가 또 이렇게 측면으로 빠져요. 이 선수가 린스트램이거든요. 에버튼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데 맨유가 앞쪽에서 이제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더리우트도 달려 나와야 되는데 이걸 안 달려 나온 거죠. 그래서 패스가 또 측면으로 빠지는 선수에게 갑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볼을 받아서 돌아섰는데 더리우트가 튀어나오는데 어정쩡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패스를 받은 선수가 앞을 바라봤는데 더리우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어설프게 나와 있으니까 뒷공간이 열리고 달려들진 않으니까 여기서 볼을 받는 상대팀 공격수는 편안하게 더리우트가 달려들지 않기 때문에 앞을 바라보면서 찔러줄 수 있는 공간이 한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편안하게 더리우트가 올라와 있으니까 맥과이어가 뒷공간을 커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더리우트의 공간으로 편안하게 볼을 가진 선수가 패스를 찔러줍니다. 근데 더리우트의 뒷공간을 커버하는 선수가 또 느린 맥과이어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맥과이어를 최후방에 뒀는데 맥과이어의 옆에 스피드가 느리고 공격적이지 않은 더리우트를 두니까 앞쪽에서 끊어야 맥과이어가 뒷공간을 커버할 일이 줄어드는데 더리우트가 어정쩡하게만 올라가니까 공간은 넓게 나고 맥과이어는 그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데 스피드가 느리고 그리고 앞에서는 제대로 끊어주지 않으니까 패스가 편안하게 뒷공간으로 들어오는 최악의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더리우트가 올라온 공간으로 에버튼의 패스가 들어가면서 스피드 싸움이 됩니다. 근데 이 스피드가 맥과이어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었던 오히려 마즈라이가 달려오고요. 맥과이어는 스피드가 안 되니까 따라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마즈라이가 비워둔 공간으로 뛰어가요. 여기서 사실은 이 스위칭이 일어난다는 게 수비 라인에서 얼마나 불안한 일이냐, 수비의 위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비의 조직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맥과이어와 더리우트를 함께 기용하면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반대편에 있던 마즈라이가 맥과이어가 이 공간을 커버하는데 커버가 안 되고 더리우트가 올라왔는데 어정쩡하게 올라오니까 맥과이어와 더리우트를 대신해서 가장 반대편에 있는 마즈라이가 반대편으로 건너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즈라이가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공간이 나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맥과이어가 중앙에 있다가 측면을 커버하다가 스피드가 안 돼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치를 제대로 못 잡았어요. 반대편으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맥과이어가 달려 들어가는데 달려 들어가는 관성이 있다 보니까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막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볼을 받은 선수가 맥과이어가 달려오는 방향을 보고 바로 툭 옆으로 컨트롤만 합니다. 그러니까 맥과이어가 달려들다가 여기서 역동작에 걸리죠. 그래서 편안하게 맥과이어가 돌파를 허용하면서 슈팅이 나오고요. 여기서 오나나가 막았지만 막은 것을 뒤에서 달려 들어오는 두쿠레가 점프를 하면서 맥과이어는 스탠딩 점프를 하고 그리고 두쿠레는 달려오면서 점프를 하니까 당연히 더 높은 타점을 보여주면서 떨어지는 볼 머리에 맞춰서 득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맥과이어와 더리우트를 3백으로 쓰는데 3백으로 썼을 때 두 선수가 느리고 공격적이지 않은 수비 조합이다 보니까 이렇게 3백을 만들 거면 수비 라인을 내려야 되는데 수비 라인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올리는 전술을 쓰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애초에 이 3백을 쓸 때 3백의 좌우 센터백은 이제 요즘 트렌드는 풀백을 겸할 수 있는 센터백을 쓰거든요. 예를 들면 맨시티도 3백과 4백을 변형해서 쓰는데 그바르디올을 풀백과 센터백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풀백과 센터백을 모두 볼 수 있는 팀버, 벤 화이트 이런 선수들을 활용해서 변형 3백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 풀백을 센터백으로 쓰는 이유가 민첩함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3백을 만들 때 3백과 왼쪽, 오른쪽 이쪽은 과감하게 측면 풀백이 올라갔을 때 이 공간을 커버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패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더리우트가 과감성과 공격성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비를 좋아하는 편이죠. 그래서 더리우트의 장점은 안정적인 수비를 할 때는 꽤나 괜찮습니다. 특히나 바이에른 뮌헨에서 지난 시즌에 다이어와 더리우트의 수비 라인이 후반기에는 주전 센터백 라인이었고 그 라인을 형성하면서 투엘 감독이 라인을 내려버리니까 더리우트가 안정적인 수비, 공간이 없을 때에 주변에 있는 선수들을 압박하는 이런 건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백의 왼쪽 센터백으로 배치가 됐을 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안정적인 것도 있지만 달려들면서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압박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압박이 안 되니까 볼을 받는 선수가 편안하게 볼을 받아서 주변 선수들한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환경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받아서 패스를 주려다가 이게 또 튕겨서 요 좋은 공간으로 가죠. 더리우트가 이 장면에서도 이 선수를 제대로 압박을 안 하니까 여기서 끊으면 모르겠는데 끊지도 못하고 측면으로 나와서 커버를 하려니까 공간은 내주고 그래서 볼을 받아서 왼쪽으로 줄려다가 이게 또 굴절이 되면서 더리우트가 빈자리로 떨어져요. 그래서 편안하게 또 달려 들어가면서 에버튼의 공격수가 요 볼을 가지고 더리우트가 비워둔 공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맥과이어가 이 공간을 잘 커버하는 게 또 아니죠.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맨유의 수비 라인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굳이 더리우트와 맥과이어를 쓰면서 물론 요로가 100%의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요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이런 공격적인 수비가 다 나올 수 없는 상태라면 그러면 내리는 수비를 하거나 아니면 포백 밸런스로 3백의 왼쪽 오른쪽 센터백이 가져야 되는 전진성을 그 역할을 굳이 더리우트에게 줬어야 됐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결국에는 더리우트가 측면으로 나와서 본인의 공간이 열린 건데 왼쪽 윙백으로 나온 도루구가 이 공간을 커버하려고 막 뛰어가요. 맥과이어도 달려 나오지 않고 더리우트는 나왔다가 돌아가는 속도가 느리니까 결국에는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가장 멀리 있었던 도루구가 달려가서 이 공간에서 견제를 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마즈라위가 반대편에 있다가 달려 나온 것과 비슷한 장면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더리우트가 이번 시즌에 어쨌든 이적료가 많이 발생한 선수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면 더리우트가 왼쪽과 오른쪽 센터백이 안 되면 맥과이어가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요로가 이제 나와서 요렇게 센터백이 형성이 되면 더리우트가 가운데에서는 잘할까거든요. 근데 가운데에서의 역할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카세미르나 우가르테처럼 요 미드필더 라인이 올라갔을 때 마즈라이와 요로가 올라가요. 미드필더 라인을 오히려 좀 도와주는 거죠. 올라가서 압박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여기서 뒷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건데 더리우트가 이 공간 커버가 또 더리우트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앞쪽에서 부딪혔을 때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와의 스피드 경합도 돼야 되고 공격수가 여기서 앞쪽으로 센터백들이 올라가니까 살짝 내려와서 볼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부딪혀줘야 되는데 부딪혀주는 수비가 또 안 돼요. 아까 그 에버튼전처럼. 그래서 오히려 맥과이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느리지만 피지컬이 좋으니까 달려들어서 압박을 해야 될 때 오히려 상대가 내려가는 순간 타이트하게 압박하면서 거기서 반칙으로라도 끌어내거나 아니면 실제로 피지컬이 좋으니까 뺏어내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맥과이어가 그런 역할에 더 적합한 거죠. 그래서 더리우트가 아모린 감독의 3백에서 가운데에 위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3백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마즈라위가 앞쪽에 있는 선수를 압박하려고 올라가고 있어요. 과감하게 압박을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때 상대가 마즈라위가 올라온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때 윙백으로 출전한 디알로가 이 공간으로 뛰어요. 그러면 더리우트도 이 공간을 좁혀주기 위해서 같이 달려와야 이 공간이 좁아지겠죠. 근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디알로가 순간적으로 안쪽 코스를 타면서 간격을 좁혀주고 있는데 더리우트는 이 공간으로 다가가줘야 되지만 이 공간으로 다가가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디알로가 상대 측면 수비수랑 싸워주는데 더리우트는 마즈라이가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공간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자리를 지키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왼쪽 라인에 있었던 에반스는 더리우트가 이 공간을 커버하는 줄 알고 살짝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죠. 근데 더리우트가 이 공간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디알로가 상대의 측면 공격수를 압박하고 있는데 에반스가 달려와서 간격을 좁혀줬지만 더리우트는 마즈라이가 비워둔 이 공간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간이 편안하게 비는 거고요. 이때 측면 공격수가 접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접고 들어와서야 슈팅 각도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더리우트가 달려가거든요. 근데 이미 달려갔을 때는 약간 늦었죠. 늦다 보니까 괜히 어설프게 달려가다가 오히려 공간이 나오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상대 공격수가 뛰어 들어가서 편안하게 슈팅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도 여기서 이제 왼쪽에 있는 측면 공격수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마즈라이가 3백을 만들 때 여기서 화면에서 안 보이지만 앞쪽으로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가운데 지역은 이제 더리우트가 막아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패스가 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더리우트가 공격수와 몸싸움을 해야 되는데 달려들면서 몸싸움하는 게 약간 두려운 거예요. 놓치면 뒷공간이 열리니까. 그래서 공격적인 수비를 못하고 가다가 멈칫합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서 편안하게 볼을 받는 거죠. 공격수가 볼을 받아서 주고 받고 이게 되거든요.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서.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주고 받으면서 달려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더리우트는 달려들지 못하고 이미 뒷걸음질 치는 수비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앞 공간을 편안하게 내주는 거예요.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데 더리우트는 뒷걸음질을 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면 이렇게 돼요. 더리우트가 뒷걸음질 치고 있고 상대 공격수는 더리우트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 공간을 활용해서 볼을 끌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와서 아무런 압박도 받지 않고 슈팅까지 기록하는 이런 장면이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더리우트를 데려왔을 때 맨유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굉장히 불명확하다. 그리고 아모린 감독을 데려왔을 때는 더리우트가 있는 이 스쿼드에서 아모린 감독이 이 스쿼드를 활용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더리우트를 그대로 이제 이 3백에 우겨서 그냥 쓰게 되면 당연히 더리우트가 잘 안 맞고 맥과이어도 심지어 옆에 느리다 보니까 맥과이어 더리우트 라인을 올리는 이러한 아모린 감독의 3백에 정말 안 맞아 보인다. 특히나 더리우트는 공격적인 수비가 장점이 아닌 선수이기 때문에 아모린 감독의 이 전방 압박에 어울리지 않는 선수라는 게 계속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모린 감독도 어느 정도 전술적인 유연함을 발휘해서 더리우트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내려서 수비를 해야 되고 본인의 지금 스쿼드가 본인의 축구를 구현할 수 없는 스쿼드라면 굳이 무리해서 이렇게 더리우트를 공격적으로 써야 되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 그 에버튼전에 충격적인 수치가 뭐냐면 아까 3백의 왼쪽 센터백으로 더리우트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리우트가 그 경기에서 경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제공권 싸움을 제외하고 지상에서 펼쳐지는 그러니까 뭐 스피드 경합이라던가 달려 들어가면서 상대와 몸을 부딪히는 이런 경합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이게 이제 성공을 했지만 이 장면을 제외하고는 달려드는 수비가 안 되니까 다른 선수들은 경합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특히나 오른쪽 센터백에 있었던 마즈라이는 9번을 했어요. 9번 중에 6번을 승리했는데 더리우트는 한 번에서 한 번 승리한 거거든요. 그만큼 왼쪽 센터백으로 나왔을 때 달려드는 수비를 못했고 그러니까 에버튼은 편안하게 더리우트가 있는 쪽에서 볼을 받아서 경합이 안 들어오니까 편안하게 패스를 보내주고 편안하게 공격을 했던 그런 경기가 됐었다. 그래서 이것은 아모린 감독, 더리우트 그리고 이제 이적 시장을 잘못 보낸 맨유 그리고 본인들의 스쿼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스타일이 현재 안 맞는 아모림을 무리해서 데려온 맨유의 보드진 전반적으로 이 맨유는 모든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싶네요.